안녕하세요. 대학교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총장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 발제자가 밝힌 지역대학과 지역위기 심화되고 있다. 또 이런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좀 추가하는 의견,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연구해온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대학 서열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 재학생 이탈, 재정 규모, 교수 충원, 유학생 모집, 취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가 만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대학 위기는 벚꽃 피는 순서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미충원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학이 동시다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 육성 목표를 대학 서열 해소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으로 폭넓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서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3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대학과 수도권이 상승하기 위한 정원 감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대학 서열 해소가 대학 정원과 학력 인구를 맞추기 위한 대학 간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9년에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현상을 물어보는 교직원 대상의 58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대학의 미충원이 본격화하기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력인구 감소라는 의견이 30%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의견 17.8%였고요. 재정 부족 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만 18세 학력 인구는 올해 47만 명인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게 될 상황인 2040년에는 25만 명으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저희 연구소가 통계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학 정원과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 정원 약 26만 명인데요. 사실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없어지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 국립대학만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학생을 모두 다 충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정원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별 자율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는 지난 9월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별로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서 권역별로 정원을 감축할 대학 30에서 50%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대학 퇴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3가지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학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학 자율감축계획 수립은 앞에서도 그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나왔는데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밝힌 정원이 약 10,000명 규모였습니다. 그 규모로는 지금 학력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규모는 정확히 한 2,0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율감축이라는 것은 그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역 대학만 감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 자율에 정원 감축 계획을 맡겼을 경우에는 한계가 크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 충원율을 통해서 권역별로 30에서 50%의 대학만 선정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일부 대학, 즉 규모가 작거나 또한 지역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되어왔던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대학이 다 함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느냐 그런 반론이 늘 제기되는데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좀 봐야 될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교육 여건이라든가 연구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서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의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교원의 법정 기준을 지키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라든가 그 외 다른 여건에서도 지방대학보다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이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민들이 또 늘 말씀하시고 또 대학들이 지향한다고 하는 미국 대학들 얘기하는데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 정원 약 6천명 정도입니다. 그 외 다른 유명한 대학들도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많은 대학들의 학부 정원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등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학생 정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대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비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둘 다 윈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열악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례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 정원을 10% 정도 감축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대학들이 10% 정원을 감축했는데 그때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의 55%가량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지방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여건 투자 감소, 교직원 임금 감소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14조, 약 15조 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앞에 통계랑 조금 다른 이유는 고등교육 예산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교육부 예산만으로 보면은 약 12조 원 정도가 되고 과기부라든가 타부처 예산까지 합치면 약 15조에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으로 봤을 때 약 15조 원 정도 GDP 대비 약 0.78%입니다. OECD 국가들 평균 1% 내외고 그보다 더 개별 대학들 보면 1.4%, 1.5%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국가 위상이라든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을 목표로 재정 규모는 확대하고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 중심을 해야 됩니다. 발제자는 정부 재정 지원이 목적성 없이 규제 없는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험한 정책 설계라고 비판했는데요. 저는 그동안의 특수목적 지원 사업 중심의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피로도가 누적됐고 중장기 발전 계획 없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의해서 대학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한 평가 지표에 따른 대학의 회계라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 상기해서 대학도 초중등과 같이 공교육기관이므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이 비율이 가장 비슷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 70% 정도가 사립대학인데 일본은 사학조성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사립대학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할 때 한 70-80% 정도는 일반 경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30%를 특수목적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대학에 대해서도 운영비, 경상비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부 종합감사나 대학 운영의 교수, 직원, 학생의 참여 확대, 설립자와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을 지향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임대 채용제도 확대 개선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정책은 반드시 취업 정책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기업을 지역에 이주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확대 개선돼야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든가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현황을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지 못하거나 수도권 인재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서울도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선발 방식을 개선해서 채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채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대학 육성법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비율을 35%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비중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한 제 의견과 연구소에서 생각한 3가지 지방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